둘째 마당 4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한다, 이런 얘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펄슨이라고 하는 붕어빵 틀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실제 사람을 막 찍어내겠죠. 근데 이 틀을 새로 하나 만드는데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안에 변수상자나 함수상자, 즉 변수상자 속성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거나 하면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만약에 속성이라고 하는 게 뭐 100개, 200개 돼 있다고 하면 그걸 새로 만드는 게 훨씬 많은 작업이 들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약간 변형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기존에 열었던 프로젝트 창은 클로즈 프로젝트 눌러서 닫아주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은 자, person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create new project라고 하고요. 자, 첫 번째 대화 상자에서는 자, empty activity 선택된 그대로 next 눌러주고요. 자, 이게 자, 프로젝트 이름은 person 1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finish를 눌러보자.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이 새로운 프로젝트 창에서 우리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자. 우리 클래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죠. 왼쪽에 프로젝트 창에서 이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Kotlin 클래스, 그리고 person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 봅니다. person 입력하고 클래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고요.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우리가 name, age, address 이렇게 정의했었잖아요. 그 구조를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근데 생성자,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여기다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var name, string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속성을 그대로 추가가 되니까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은 추가할 필요가 없겠죠. var age int 물음표 equal null. 그 다음에 var address, 이번에는 그냥 string이라고 하고 똑같이 null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이라고 하는 거에 3개가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자, 생성자가 자, 3개를 받는 생성자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constructor라고 하고요. 자, 여기 안에 자, name string 물음표, age int 물음표, 그 다음에 address string 물음표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 이게 기본 생성자를 이미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고 this라고 하고 name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println이라고 하고요. 자, person의 생성자 호출됨이라고 하는 글자가 콘솔 창, 즉 로그캣 창에 출력되도록 만들고요. 자, this.name 이라고 하는 거 equal name, 요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성자 함수에서 요거에서 바로 기본 생성자 요 파라미터를 넣어주니까 이름은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가 없고 this.age equal age, 여기서 this.age는 이걸 가리키는 거고요. 요 age는 요 생성자 함수의 위쪽 구멍으로 전달받은 거를 이름을 붙여서 받은 요게 됩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this.address equal address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new라고 하고요. kotlin 클래스, 그래서 student라고 하고 클래스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클래스 student라고 하는 거는 자, person을 상속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스튜던트에서도 기본 생성자를 사용하겠죠. 스튜던트라고 하는 거에 소괄호를 붙이고요. 자, var이라고 하고 자, alias string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전달받는데 이름을 alias라는 이름으로 받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땡땡이라고 하는 콜론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뒤에는 부모 클래스를 넣을 수 있어요. 자, person이라고 하는 붕어빵 틀을 상속을 하겠다. 그리고 붕어빵 틀을 상속할 때 기본 생성자의 네임을 넣어줬잖아요. 그 네임의 글자로 지금 alias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겠다.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자, 빨간 줄이 이렇게 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자,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할 수가 없대요. 자, 상속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자바를 써본 적이 있다면 이 클래스 뒤에 클래스 이름 뒤에 extend를 썼는데 코틀린에서는 콜론을 사용한다. 근데 상속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person이라고 하는 거를 상속하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 자, 우리 상속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다 open 이렇게 해서 명시적으로 이걸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것도 자, 컨스트럭터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거에 자, 여기다가 alias라고 하는 거를 string 전달받고요. 그 다음에 age라고 하는 거 자, int 전달받고요. 그 다음에 address라고 하는 거 string 전달받을 수 있고 이거를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자, this라고 하고 alias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생성자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println이라고 하고 자, student 생성자 호출됨이라고 하는 게 로그캣 창에 출력되도록 하고요. 자, this.age equal age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튜던트에는 age라고 하는 속성이 없잖아요. 근데 person을 상속했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 속성을 얘가 그대로 다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this.age라고 해도 여기 눈에 안 보이지만 age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클래스 안에 추가된 변수 상자는 속성이라고 한다. 결국엔 제가 지금 속성이라고 하는 게 일단 변수 상자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때는 자, 클래스 이름 이렇게 클래스 뒤에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가 있으면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콜론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 이름을 그 뒤에 넣어주는데 부모 클래스가 기본 생성자를 사용할 때는 자, 이런 형식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우리 상속을 했는데 지금처럼 기본 생성자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것만 이용해서 상속하는 코드를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왼쪽에 프로젝트 창을 열고요.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Kotlin Class라고 합니다. 그리고 Student2 클래스 이 클래스 선택하고요. 엔터. Student2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할 텐데요. 자, 이 클래스는 똑같이 자,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근데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을 텐데 기본 생성자를 사용하는 부분을 여기다 안 넣을 겁니다. 여기 안 넣고요. 그냥 여기다가 자, constructor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할 텐데 자, constructor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자, alias string 그 다음에 age int 그 다음에 address string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상속받는 거를 super라고 해서 alias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super라고 하는 거는 부모를 가리킵니다. 부모. 다시 말하면 이 student2라고 하는 붕어빵 틀에서 실제 학생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인스턴스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게 상속받은 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is는 나 자신, super는 부모 객체를 가리킨다. 내가 상속받은 부모를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스튜던트 생성자 호출됨 이렇게 하는 코드, 스튜던트2 생성자 호출됨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코드는 똑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여기가 this가 아니라 super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 생성자를 클래스 이름 쪽에다 붙이는 거는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을 받는 코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상속을 받도록 할 때 open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 이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키워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화면에다가 그 이름, 나이, 전화 주소 또는 전화번호 뭐 이렇게 지금 여기 주소죠. 그러니까 세 개의 입력 상자를 추가하고 그 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자, 학생이나 또는 사람 객체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드는 버튼,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버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한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즉 붕어빵 틀에서 실제 사람 객체, 그 다음에 student라고 하는 붕어빵 틀에서 그 학생 객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예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